예, 반갑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변성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병영 수영구청장 후보님하고 여기 수영구에 시의원, 구의원님 나오시는 후보님들 많이 나오셔가지고 얘기도 하셨고 그랬는데 우리 강윤경 수영구의 위원장님도 나오셨어요. 지역에 이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아마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선거 유세하면서 이렇게 경치 좋은 데서 앞바다 보고 하는 사람은 여기뿐인 것 같아요. 아마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명당 자리에서 선거 유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쪽 출신인 거 아시죠? 제가 광안초등학교 나왔어요. 광안초등학교 나와서 요 앞에 백사장에서 매일 어릴 때부터 놀던 데입니다. 놀던 데라서 훨씬 정겹고 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정말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우리 훌륭하신 분들 이렇게 하고 다 좋은데 우리 부산만 생각하면요, 제가 사랑하는 고향 부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고향 부산 생각하면 참 암울하죠, 그죠? 요새 참 어렵습니다. 주위에 보시면 빌딩들 많이 있죠. 그리고 저 해운대 가면은 홍콩보다 더 좋대요,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근데 부산에 이 내면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고달픈 삶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삶이 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이나 어려운데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풀려가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삶을 누리셔서 다행이란 말씀을 드리는데, 부산의 경제는 계속 침체가 되어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한 30년 좀 넘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부산의 예를 들면은 그 한 30년 기간 동안 25년은 누가 집권을 했습니까? 국민의힘이 집권했죠. 민선 시작되자마자 그 25년 동안 국민의힘이 부산을 집권을 했어요. 거의 휩쓸다시피 집권을 했습니다. 과거에 부산에서는 민주당이 10%도 득표율이 안 나왔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25년에 국민의힘이 집권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산을 만들었어요. 장기적인 침체에 빠진 부산을 만들었어요. 부산 인구가 저희 어릴 때 몇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400만 부산 시민이라고 그랬어요. 입버릇처럼 그랬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340만이에요. 무려 60만이 빠졌습니다. 그만큼 침체돼가는 도시고요. 요즘 청년들은 뭐라고 합니까? 매년 10,000명 이상 되는 청년들이 부산을 떠납니다. 왜 떠나요?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산에는 20개가 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많이 매년 배출되는 훌륭한 인재들이 부산에 일자리가 없어 떠나요. 부산을 굉장히 비하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노인과 바다 들어보셨죠? 이런 도시가 부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집권 25년 동안 부산이 이런 도시가 됐어요. 그런데 지난번 지방선거 때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이렇게 침체된 부산을 한번 바꿔보라 해서 우리 민주당 정부에 힘을 실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장을 비롯해서 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작년 4월 7일 보궐선거가 이루어진 게 저희들 당의 탓입니다. 사실이 그래요. 전이 모고던 시장의 잘못으로 선거가 이루어져서 정권 넘어갔죠.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우리 민주당은 반성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한 일을 좀 봐주세요.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이 25년 동안 국민의힘 정부에서 부산을 만들었던 그것과 불과 4년, 문재인 정부 불과 5년 동안 한 부산의 업적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못하던 20년간 못하던 가장 큰 염원이 가덕 신공항 아닙니까? 그거를 제가 권한대행할 때 우리 민주당 정부가 해냈어요.
임해신공항 백지화를 이끌어내고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가덕신공항은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어버렸어요. 무조건 만들어집니다. 자, 두 번째, 우리 2030 엑스포 얘기를 하죠. 지금 2030년도에 엑스포가 부산에 유치가 되면 부산이 엄청 발전하는 세계 속의 부산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제를 누가 만들어냈느냐? 지금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추진하는 과정이지.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행정부 시장 권한대행 할 때 그때 같이 국가사업화를 만들었어요. 그전엔 부산에 한다 얘기를 했지만 국가적인 사업화가 돼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추진한 사업이 된 겁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냈어요. 수도권 1급 체계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 다 이상한 균형 발전 정책만 내놨어요. 그냥 갈라먹기 하는 정책만 내놨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했던 참여정부 때는 진짜 실질적인 균형 발전 정책을 내놨어요. 행정수도 만들었죠. 세종에. 부산에 이전기관들이 몇 개 왔습니까? 저 문현단지에 있는 금융기관들 다 있죠. 저기 영도의 동삼동에 가면 해양수산 관련 기관들이 다 있어요. 대연 혁신도시가 만들어졌고, 그거는 우리 민주당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여정부 때 했던 균형정책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균형발전 정책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북한 재개발은 문만 열어놓고 하나도 추진이 안 됐었어요. 그것도.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어냈어요.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 다 해야 된다고 떠들고 있죠. 박형준 후보도 막 나서서 한다고 떠들고 있죠. 사실은 지난 4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하시기 전에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계획을 만들어냈어요. 70대 과제를 만들어내고 30대 과제는 내년에 예산을 당장 반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30조 되는 재원을 투입을 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윤석열 정부 뭐 하면 됩니까? 실천만 하면 돼요. 그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가 부산의 미래를 바꾸는 과제입니다. 그 누가 했습니까? 민주당이 했어요. 그 민주당과 함께 제가 행정부 시장 권한대행에서 이뤄냈던 일들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반성도 하고 쇄신하겠습니다. 하지만 25년 동안 국민의힘이 못했던 부산의 미래, 우리가 4년, 5년 동안 만들어낸 겁니다. 떳떳하게 이제는 이 얘기를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자, 아까 어제 TV 토론 많이 보셨죠? 네. 밤 10시 반부터 뭐 새벽이 12시간 넘는 시간까지 토론을 하다 보니까 못 보신 분도 많아요. 그리고 토론을 보신 분들은 그렇지만 제가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증명할 거, 박형준 후보가 잘못된 말을 하고 거짓된 얘기를 하고 증명한 자료를 잔뜩 들고 갔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뭐 1분 30초 주고 30초 기회 주고 내 1분 말하고 30초 답변 기회 주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야기할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박형준 후보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박형준 후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역시 학문만 하다가 서울에서만 사시다가 부산의 실정을 모르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TV 토론에서 그분은 굉장히 언변이 화려합니다. 마치 진짜인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면, 들어보면 혹 가요 그냥.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박형준 후보가 예를 들자면은 원전 세계적으로 80년 100년 쓰는 나라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나라 하나도 없어요. 왜냐? 80년, 100년 전에 원전이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그때는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무슨 놈은 80년, 100년 되는 원전을 쓴다고 합니까? 그거를 팩트를 대한민국의 모 언론이, 똑똑한 언론이 지적을 해서 팩트 체크라고 하면서 기사가 어떻게 나온 줄 압니까? 그 얘기를 들어서 박형준 후보 원전 80년, 100년 쓰는 나라가 있다, 이런 걸 해가지고 팩트 체크해서 대체로 거짓. 이게 언론이 난 기사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또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가덕신공항 만들어야죠. 2029년, 2030년 월드 엑스포 전까지 반드시 만들어내고 반드시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도가 지금 35년까지 국토부 항공 마피아에서 마피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 뭐 이제 29년까지 만들기 위한 다양한 기법을 얘기를 한대요.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플로팅 공항을 만든다고 합니다. 좀 어렵죠, 그죠? 쉽게 말하자면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공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일본에서요,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압니다. 일본에서 부유식 공항 이렇게 치면은 그 나옵니다. 만약에 실험을 했었어요. 한 1km 단위 일본 앞바다에서. 사실입니다.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했느냐? 1990년대 말에 그 실험을 했었어요. 그리고 기술 선진국이라는 일본에서 굉장히 공항이 그 사이에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부유식 공항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왜 안 했겠어요? 만들어는 봤는데 작은 경비행기는 만들 수가 있어요. 착륙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작은 경비행기 만들겠습니까? 가덕신공항을 그런 공항을 만들려고 합니까? 아니,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문공항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공항을 만드는데 그런 위험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만들어지지도 않고 검증되지도 않은 그런 공항을 29년까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이런 환상을, 이런 거짓된 꿈을 시민들한테 주는 사람이 올바른 시장이 될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반루프 아시죠? 작년 4월 7일에 박형준 후보가 시장에 나오면서 제1호 공약이라고 떳떳하게 방송에 언론 브리핑한 게 어반루프입니다. 어반루프가 뭡니까? 굉장히 초고속 열차예요. 터널을 만들어서 진공열차를 통해서 시속 120km가 넘는, 1200km죠. 시속 1200km가 넘는 그런 빠른 그런 신기술을 해서 터널을 만들어야 돼요.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기술 개발을 해야 돼요. 누가 개발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합니다. 국토부가 R&D 사업을 해서 그런 진공열차, 어반루프, 하이퍼루프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를 만들겠다고 이제 공모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 12km, 그런 거 진공열차나 이런 거는 굉장히 넓은 벌판에 그런 거를 만들어서, 구조물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봐야 돼요. 이게 가능한지. 그래서 계획을 하는 게 2030년 목표로, 그런 기술 개발 완료하는 걸 목표로, 2030년 완료하는 목표로 하이프루프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했는데 박형준 후보는 작년 4월 7일 보궐선거 나와서 자기의 1호 공약으로 부산 바다 밑으로 저기 기장 오시리아부터 가덕신공항이 말해주면 거기까지 하이프루프를 2029년까지 엑스포 전까지 완공을 하겠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적으로요, 하이프루프로 지금 도로가 만드는 게 없어요. 그런 진공열차가 다니는 데가 세계에 없습니다. 기술은 개발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30년까지 그런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그 양반은 30년 전까지 운행을 하겠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거짓 약속을 우리 국민들께, 우리 시민들께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원전 얘기를 했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80년, 100년.
시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리 1호기는 설계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그만 폐쇄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과학적 안전이다, 심리적 안전이다 하면서 대결을 하겠다는 의중을 비쳤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돼요. 부산시장으로서 할 자격이 있는 말입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토론회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다 못했어요. 다 못했는데 어이가 없어서 이런 비판을 하니까 저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박형준 후보가 저보고 혁신의 리더십이 없답니다. 이게 웃기는 말 아닙니까? 저는 그런 혁신의 리더십이라면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고 약속한 거는 지키는 그런 시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민들께 환상만 심어주고 헛된 꿈만 심어주는 그런 시장은 되지 않겠습니다. 20년 동안 한다 거짓말만 하다가 안 했던 가덕신공항 만들어냈듯이 지킬 수 있는 약속만 저는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원래 제가 초등학교에 광안초등학교 나왔어요. 중학교, 대형중학교, 변진고등학교를 나오고 행정고시 합격한 이후에 공직생활을 시작을 했고 해운대구청에서 공직 먼저 해서 시장 권한 대행을 마지막으로 공무원 생활을 27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전공한 분야도 지방자치를 계속 중앙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부산시정에서 부산시에서도 제가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시장, 권한대행까지 다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부산시정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해왔고 했는데 출마를 했죠. 작년에 공직생활이 2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다들 박수를 쳐줘요. 아, 당신같이 풍부한 경험 있는 사람은 부산에, 고향의 부산에서 와서 정치를 하고 하니 정말 환영할 일이고 고맙다고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주당에 입당을 딱 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저보고 바보래요. 바보 아니냐 그래요. 그러면서 부산같이 일이 어려운데 민주당이 어려운 텃밭에서 왜 이런 어려운 hum난한 길을 걷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멍청하대요. 아니요. 제가 멍청합니까? 아니요. 멍청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멍청하고 바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에 나서는 사람, 제가 생각하는 정치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과 신뢰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마지막 의전 행정관이었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임명하셔가지고 부산의 행정부시장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오거돈 시장 사태 이후에 권한대행을 하면서 민선 7기에서 민주당 정부가 우리 부산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을 해왔고 그리고 나와서도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도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과 신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윤성원. 네, 윤성원. 제가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다른 당으로 가서 손바닥 뒤집듯이 민주당 잘못됐다, 그 공약 잘못됐다, 그건 지키는 게 아니다 이래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정치인의 바른 자세는 못 죽어도 믿음과 신뢰를 지키는 그런 정치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시장 안 돼도 좋아요. 안 되더라도 부산에서 못 죽어도 믿음과 신뢰를 지키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가정입니다. 하여튼 제가 시장이 되면 시민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약속도 항상 믿음과 신뢰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어려운 지방선거죠. 6월 1일 아무도 안 나오는 그런 지방선거에 6월 1일 지방선거에 저는 누가 덩터 밀어서 나온 사람 아니 제 스스로 나섰습니다. 스스로 나섰고 이 험난한 길도 제 의지로 스스로 헤쳐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험난한 길에는 저는 어떠한 망설임도 어떠한 두려움도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제가 시민 여러분께 하나의 호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산이 이렇게 바뀌지가 않고 있는 것은 기성정치의 잘못입니다. 맞아요. 이제는 좀 인물을 좀 바꿔주세요. 맞아요. 부산에 인물이 없지가 않습니다. 부산의 인물을 찾지 않았고 맞아요. 부산의 인물을 키우지 않았던 겁니다. 언제까지 서울에서 유명세 타고 부산에 잘 살지도 않으면서 TV 많이 나왔다고 유명하다고 데리고 와서 부산시장 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340만 도시예요. 340만이라는 인구가 있는 세계적으로 큰 도시입니다. 이 큰 도시에 그렇게 인물이 없어서 수입을 해옵니까?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돼요. 부산에 인물 많습니다. 부산에 인물 키워주세요. 이제 그런 역할은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는 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 모레 사전투표가 검토 이루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선거일입니다. 시민들의 한 표 한 표가 부산의 미래를 바꾸고 부산의 앞을 부산의 미래를 바꾸는 그런 중요한 한 표가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저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부산시장 선거에 승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